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은 이산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산 신호를 이제 풀이의 변환하면은,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풀이의 트랜스폼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풀이의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풀이의 급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주기 신호에 대한 불의 변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기를 무한대로 늘리면은 이제 요 신호가 되는 거죠. 요 신호를 그 주파수 축으로 하면은 이제 요런 싱크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 이제 변화를 하면은 요 이제 그 디스크리트한 요 주파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 요 주기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은 요 비주기 신호가 되는데, 비주기 신호에 대해서는 이제 요렇게 이제 싱크 함수, 그러니까 요런 이제 그 급수로 나타난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그 비주기 신호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풀이의 신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주파수 스펙트럼은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디지털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얘도 그 어떤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샘플링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이제 DFT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간축에 대한 것도 이제 이산 신호고, 그 다음에 주파수로 나타나는 이제 스펙트럼도 이제 이산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DFT 같은 경우는 이제 이 DFT만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연산량을 이제 추정하는 이제 그런 그게 있는데, 그걸 계산하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연산량이 너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떤 이제 이해 N성으로 이제 계산량이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1970년경에 이제 이 DFT를 이제 아주 좀 간소화시켜 가지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알고리즘을 누군가 개발해 가지고 이제 현재는 DFT를 빠르게 이제 그 연산량을 많이 줄인 거죠. 이제 줄여 가지고, 그래서 FFT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DFT를 알아야 이제 FFT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DFT를 이제 연산량이 너무 많은 걸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연산량을 확 줄인 게 FF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FT와 FFT는 이제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형파 신호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풀이의 급수죠. 풀이의 급수. 이렇게 디스크리트 나타나는 게 풀이의 급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산 급수, 그 다음에 이산 풀이의 변환, 뭐 이렇게 되는데, 식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주파수 영역이고, 이제 요거는 그 시간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이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은 이제 요 시간 영역의 xn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의 nk,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 하는 게 사실 좀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이게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 요 이제 이 시간 영역의 요 이제 구형파를 이제 하면은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일단 뭐, 이거하고 이제 위에 거 똑같으니까, 얘를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산시도가 4개일 때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샘플링에 따라서 이제 그 DF대가 좀 많이 되고, 이제 적게 되고, 요 차이는 있는데, 그 샘플링 수는 요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제로 패딩을 많이 해줄수록 이제 그 샘플링 간격은 좀, 요거는 이제 시간축이고, 요거는 주파수 스펙트럼이겠죠. 이제 그 4개인데, 얘를 만일에 이제 좀 이제 데이터를 느리면은 이제 이 주파수 스펙트럼이 좀 촘촘해지고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타날까? 그러니까 요 간단한 시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까? 이제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한림대 이제 전자공학과 아마 박석형 교수님이 만든 자료 같은데, 요 자료에 보니까 좀 그 내용이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가지고 왜 이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이제 제가 이해하는 이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곧 이제 한림대 교수님 자료에도 있었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좌표계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모터 제어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스페이스 벡터제어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공간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정지 좌표계에서 회전 좌표계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축에 대한 이제 요거하고 주파수 요것도 결국에는 어떤 기저를 달리하는 이제 좌표 변환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좀 된다. 이제 이걸 이제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좌표 변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3차원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X, Y, Z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차원이 이제 많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형상을 할 수가 없고 이제 행렬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숫자적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좌표 변환을 이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벡터의 이제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 좌표도 어떤 기저 벡터를 이제 만들면은 기저 벡터끼리는 서로 직각하기 때문에, 직각은 이제 코사인 이제 90도는 이제 0이죠. 이제 그다음 코사인 0도는 1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내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 좌표계의 기저 벡터가 되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제 기저 벡터 간에는 다른 기저 벡터 간에는 이제 서로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기저끼리는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 1, 0, 1 이제 기저끼리의 어떤 이제 내적은 이제 다른 기저끼리는 90도를 이루어야 되니까 0이 되고, 직교한다 그러죠. 직교성.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제 3차원 같은 경우는 쉽게 형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다차원으로 가면은 행렬로 수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행렬로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서로 이제 이제 직교성이 있는 거는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이제. 왜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의 어떤 내적이라는 개념은 코사인 세타인데, 결국에는 두 벡터가 직교하냐, 아니면 이제 똑같은 거냐, 요 두 개죠, 이제. 어중간에 각도가 있으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값이 나오겠죠, 이제. 근데 기저 벡터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직교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요거 다른 거. 다른 기저끼리는 0이고 같은 기저끼리는 1이다. 이제 요거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좌표 변환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이 공간에서의 이제 요 벡터를 보는데 요 공간에서는 이제 사유원의 3U 제로, 3U 제로에서 사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 W1과 W0 공간에서는 이제 2분의 1 W1과 2분의 7 W0가 된다. 그리고 이제 W0의 어떤 기전은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W1의 이제 기전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뭐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좌표 변환,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저 벡터의 직교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이제 어떤 좌표 변환의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된다. 뭐 요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저 벡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서로 같을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다를 때는 이제 0이다. 요게 이제 어떤 내적의 개념이죠. 내적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떤 내적의 개념을 좀 잘 설명해서, 이 유튜브에도 보니까 푸리의 변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영상이 많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자료는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꼭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좌표 변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U0하고 U1은 이제 U0는 10이라는 이제 벡터고, 그 다음에 U1은 0이라는 이제 벡터 할 때 이제 요 파란색 벡터를 이제 4U1, 그 다음에 3U0 이렇게 이제 표기된 걸, 그 다음에 이제 기저가 이제 W0는 2분의 1, 2분의 1인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인 이제 요 기저 벡터가 있는 이제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요 W1 축에는 2분의 1의 W1이 되고, 그 다음에 W0 축에는 2분의 7의 W0가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벡터의 어떤 내적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두 개의 어떤 이제 벡터를 이제 요렇게 이제 정의를, X 벡터를 이제 A0, U, 요렇게 표현할 때 이제 벡터의 내적을 하면은 이제 다른 거는 다 0이 되고, 같은 것만 이제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 A 같은 것만 남는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는다는 거고,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는 이제 이 그러니까 우리가 풀의 변환할 때 보면 이제 X 라지 X와 그 다음에 스몰 X,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쪽에서는 라지 X K가 되고, 이제 주파수 시간 영역에서는 이제 스몰 n이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개수를 이제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벡터 내적을 이용해 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제 직교 좌표계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표현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여기서 표현된 이제 벡터가 1, 3, 4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요 V0 이제 요 이 좌표계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좌표 변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요 벡터에다가 내가 이제 요 기절을 이제 유제로 기절을 이제 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VK 요 기절을 이제 이렇게 곱했을 때, 그다음 내가 이제 XK로 이제 구하려 그러면은, 그때 X0, X1, X2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벡터 내적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벡터 내적을 구하면 3.5, 0.5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이제 요 벡터는 같은 벡터죠. 같은 벡터를 이제 요 R4 공간에서는 이렇게 표현됐고, U01 기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됐고, 그 다음에 V4 공간에서는 이제 3.5, 0.5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기전은 이제 U0, V0 똑같고, 대신 앞에 개수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풀이의 변환, 2, 3 이제 그 풀이의 변환할 때도 중요한 거는 이제 변환할 때 이제 그 어떤 기저 벡터 성분, 그 익스포넨셜 요거는 그대로고, 이제 그 앞쪽에 어떤 개수를 이제 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이제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좌표 변화는 이제 기저 벡터의 어떤 내적을 통해서 이제 개수를 요 3.5, 0.5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 불의 변화는 이제 이 행렬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 의미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n의 2파이,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핵심인데, 얘를 이제 wn으로 놨을 때, 이제 그 wk는 이제 그 wk도 이제 이 기저 벡터, 그러니까 요 자체가 기저 벡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저 벡터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벡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앞에 개수를 이제 그 벡터 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행렬을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보면은 요 n이 증가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보면은 k가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xk에 대한 어떤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n을 쭉 증가하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 이제 n 벡터하고 곱해가지고 더하고, 또 요 두 젤로 곱해가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버스로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 xn에 대해서 이제 이 개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뒤에 이제 라지 x에 k 이제 1벡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k를 쭉 증가해가지고 서로 돼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제 구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변환 행렬, 그러니까 이 W는 이제 이 변환 행렬이라고 보면, 변환 행렬이라고 요 WN 얘를 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변환 행렬이라고 보면은, 요렇게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라지 주파수 스펙트럼을 구할 때는 요게 이제 n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요게 이제 합의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을 따라 쭉 내려가는 게 요게 이제 K의 증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주파수가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주파수가 하나씩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켈레 복소수 뭐 개념인데, 얘도 이제
합이 이제 요거는 이제 K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 행은 이제 N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DFT나 FFT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할 때고, 얘는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이니까 시간 영역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는 주파수 영역 변화, 요렇게 신감수가 나타나고, 요렇게 오는 거는 이제 시간 영역으로 요렇게 온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시간 영역의 어떤 공간에서는 기저 벡터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축 영역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시간 영역으로 되고, 주파수 영역 변화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은 이제 요거고, 시간 영역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파수, 그러니까 시간 영역은 우리가 이제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한 축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 축이니까 두 축이면은 이 두 개밖에 이제 세 축이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기지가 이제 네 개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제 신값수가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익스포넨셜 이제 JN의 2파이 NK가 이제 붙으면은 실제로 이제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J,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시간인데, 이제 요 시간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요게 이제 7일 때인데, 요거를 이제 3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이 주기가 이제 커졌죠. 이제 만일에 얘를 이제 30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진 거죠. 주파수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소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자체가 요거에 이제 요거죠. 이제 요걸 여기 이제 이걸 여기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복소수 평면이죠. 이제 이게 요건 실수부고 요거는 이제 흡수부고, 얘가 뺑뺑 돌아가지고 이제 전진을 하는 겁니다. 전진하면은 이제 이제 요 흡수 쪽에서 보면은 사인파가 나오고, 이게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쪽에서 보면 이제 코사인파가 나온다는 거죠. 다시 이제 한 5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요 두 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실수 축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코사인파가 나오고, 흡수 축에서 이렇게 흡수 축에서 보면은 사인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봤는데, 이제 우리가 요 보면은 이제 이 N이든 K든 이게 제로가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전체가 이제 1이 되죠.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주파 성분이 없고 그냥 이제 DC 성분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1이 되거나 2가 되면은 이제 요 익스포넨셜 요 오메가 이제 성분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요 주파수 성분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 빨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주기가 좀 늘어지는 이제 이런 걸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 오메가 여기 있는 이 NK가 이제 커지면 클수록 이게 이제 좀 이게 주파수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 수가 작으면은 늦어지고, 그 다음에 0이면은 이제 DC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여기서 어떤 사인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주파수 영역에 어떤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싱크 함수가 이런 싱크 함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에 이제 엑셀로 전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냥 이제 밴드에 일단 올려는 놨습니다. 올려는 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뭐 좀 쓸데없이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함수 요 코사인 이제 n 오메가 그다음 코사인 n 마이너스 1 요 함수를 이제 요렇게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해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제 결국엔 사인파들의 어떤 이제 중첩입니다. 중첩.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싱크 함수는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영만 이렇게 이제 이제 절대치를 재해 가지고 올리면은 이제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 이제 주기가 작은 거하고 주기가 큰 거하고 이제 합이죠. 합. 단수는 합.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일치하는 부분은 이제 커지겠죠. 이제 커져 가지고 이제 요렇게 되고 왜냐면 얘는 위상이 같으니까.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이런 부분은 서로 이제 감쇄돼 가지고 작아지겠죠.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이제 합은 요렇게 이제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단순한 사각형이 왜 이렇게 나올까 하는 게 이제 좀 이제 상당히 좀 궁금했는데 이런 좀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제 블로그인데 블로그에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 설명드린 어떤 그런 자료들을 여기 다 올려놨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주파수 변환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사각파가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 이제 원리가 이제 이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어떤 기즈 벡터 순수로 해가지고 FFT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FT를 이제 매트랩이나 이런 걸 이제 돌려보면은 FFT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여기도 보는 것처럼 이제 사인파 하면 허수축 하면 딱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파 실수축 딱 흐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FFT 최종 결과는 이제 복소수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인파로 이제 주파수별로 쫙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저 벡터별로 해가지고 이 500개면 이제 500개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제 주파수 성분 뭐 만 개면 만 개 나올 거고 뭐 이제 100개면 100개 나올 거고 뭐 그러면 이제 이 기저 벡터가 이제 이 같은 것끼리 다른 거는 0이 되니까 같은 것끼리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제 주파수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기 사인파 한번 훑고 코사인파 훑고 이러면은 이제 복수수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보데 플랫이나 이제 이렇게 그 FFT 결과로 이제 산출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걔를 이제 저기 그 이제 극좌표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극좌표로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보데 플랫에 나오는 이제 그 개인 이제 곡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상각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변환할 때 이제 변환하는 어떤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기즈 벡터, 그러니까 C4 공간의 기즈 벡터가 이제 W0는 2분의 1, 그다음에 1, 1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같은 것끼리는 이제 같은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같은 것끼리는 같은 벡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 해보면은 그 같은 것끼리는 같은 이제 이게 1이 나오는데 해보면은 같은 벡터끼리 이제 이 컨주게이트 이제 켈레 복수를 이렇게 하면은 1이 나오는데 그 다른 벡터끼리는 다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즈 벡터이기 때문에 같은 거는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고 다른 거는 이제 90도이기 때문에 그 직교성이 있기 때문에 0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딱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이산 그 풀이의 변환을 이제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이제 그 n분의 2파이 그 다음에 nk 요게 이제 요거라는 거 요런 이제 복수 형태로 나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저 벡터끼리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내가 이제 그 구하려는 이제 그 xn의 어떤 벡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시간축으로 갈 때는 이제 시간축의 어떤 기저 벡터를 곱하면은 이제 그 앞에 개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 이제 그 기저 벡터를 곱하면은 주파수 영역의 어떤 스펙트럼에 대한 어떤 이제 개수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기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의 개념을 알면은 이제 요런 게 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얘를 이제 스펙트럼이 내가 이제 어떤 그 펄스의 어떤 폭에 따라서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저기 이해를 할 수 있다.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주파수 변환, 그러니까 이제 그 DFT와 뭐 이제 DTFT 이런 어떤 이제 시간 영역과 그다음 주파수 영역의 어떤 스펙트럼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설을 달리하는 어떤 이제 좌표 변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저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제 스펙트럼을 구하기 위한 그런 개수를 이제 벡터 내적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파수 축의 익스포넨셜 함수 요 함수의 이제 어떤 형상은 이제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요런 이제 구형파가 이런 이제 이 싱크 함수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산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